해질녘에 온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3년째 친정을 제대로 갈 수 없었던 며느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눈물 쏟아낸 억울함을 안고 맞은편 빌라를 비밀리에 사서 부모님을 모셔서 온 그녀는 단호하게 자신의 효심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와 협박도 견뎌낸 끝에 이웃들의 호의적인 시선과 남편의 지지로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고 가족 간의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다툼에서 화합으로 이어진 속 시원한 이야기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 존중하는 소중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시어머니의 거친 목소리가 거실에서 퍼져나와 주방의 물소리마저 가려버렸다. 엄마 아빠 체크업 따위 뭐해? 병 없는데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식구도 돌보고 바쁜데 너 혼자 친정만 생각해? 나는 스펀지를 물에 적시며 설거지를 하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식기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촉촉하게 손등을 적시지만 그 느낌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훨씬 차갑게 내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 결혼 3년째, 이런 대사는 겨울 내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작년 설명절엔 설날엔 시댁에 있어야지, 새해 첫날 친정 갔다 오면 가족 운이 나빠진다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으로 막았고 지난달 아빠 생일엔 아들 아내가 직접 케이크 사 먹여야 의미가 있지 딸이 끼어들면 뭐해? 라고 핑계를 대며 아빠에게 보내려던 선물조차 대신 막아버렸다. 심지어 작년 여름 엄마가 독감에 걸려 입원했을 땐 여기 집에 아이 돌보는 사람 없어 라고 말하며 아무리 애원해도 1박만 갈 수 있게 허락했었다. 그때 엄마가 병상에서 괜찮아, 너 잘 다녀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표정 속 깊은 외로움을 나는 분명히 봤다. 이번엔 부모님 정기건강검진을 맞추려고 2주 전부터 미리 말했는데도 역시나 예상대로 이런 반응이었다. 눈물이 촉촉해지지만 나는 꾹 참았다. 과거엔 시어머니 편들어야 해 결혼은 두 가족의 일이야 라는 남편의 부드러운 말에 계속 참았다. 남편은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결국 어머니도 마음 편히 하려는 거예요 라고 말만 하니 나는 결국 혼자 억울함을 삼키는 게 일상이 됐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식사 전 받은 아빠의 통화가 떠올랐다. 요즘 관절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너 바쁘니까 그냥 말해봤어 라고 속삭이는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때 나는 이번 주말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할 걸 알고 속으로만 긴장했었다. 지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확 떠올랐다.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못 봤는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시댁 며느리란 게 이래야 해라고 말하지만 며느리이기도 전에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다는 걸 잊고 있나 봐.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단호한 결심이 마음속에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막아도 나는 이번엔 정말로 부모님을 내 곁에 모을 것이다. 어떻게든 해낼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효심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막상 결심을 세우니 나는 아침부터 속도감 있게 행동에 옮겼다. 시어머니에게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다음 주까지 오전에 출근해서 준비 작업을 해야 해라고 속였다. 평소엔 시어머니가 여자도 일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에 이 구실이 별다른 의심을 샀을 거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럼 애들 돌보는 건 내가 할게. 너 그냥 일에 집중해라고 대답하며 쉽게 속아넘겼다. 나는 안도하며 아침 9시 정각, 시어머니가 마트에 가는 시간을 노려 집을 나섰다. 목표는 바로 우리 아파트 맞은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여기 살면 부모님을 모셨어도 매일 만나고 돌볼 수 있으며 시어머니에게 금방 들키지 않을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개소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2층 이하의 2방짜리 빌라를 찾고 있어요. 가격은 중위권이어도 괜찮아요. 단지 환경이 편안하고 주차가 편리해야 해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중개인인 김 선생님은 재빨리 컴퓨터를 뒤지며 집원에 새로 분양받은 102동 102호가 딱 맞아요. 두방 1거실 구조의 복도가 넓어 노인들이 활동하기 좋고 창문을 열면 정원이 보여 시원해요. 주차장도 바로 앞에 있고 인근의 병원과 마트도 가깝거든요 라고 추천했다. 김 선생님과 함께 직접 방문해 봤을 때 나는 그 순간 구매 결정을 내렸다. 햇살이 충분히 들어오는 거실, 주방에 설치된 낮은 싱크대, 욕실에 마련된 장애인용 핸드레일까지 모든 게 부모님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이 집으로 정하겠어요. 계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김 선생님은 깜짝이었다. 보통 고객님들은 이 3군데 비교하시는데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을 빨리 모시고 싶어 라고 말하며 나는 눈빛을 단호하게 했다. 김 선생님은 그럼 오늘 오후에 주인님과 만나 계약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응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다음 주에 여행 갈래요? 저기 제가 예전에 갔던 아늑한 리조트 예약해놨어 라고 속였다. 부모님은 너 바쁜데 또 라고 걱정하지만 나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다. 오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초기 비용을 지불했을 때 손에 쥔 계약서가 뜨거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부모님을 위해 펼치는 첫걸음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속임수를 계속해야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곧 모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다.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손을 잃은 순조롭게 되었어? 라고 묻자 나는 웃으며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곧 부모님을 이곳에 모시게 될 나를 기다렸다. 오후 2시 중개소에서 주인님과 만났다. 주인님은 60대 초반의 부부로 아이들이 해외에 사는 관계로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하셨다. 이 집을 부모님 모시는 집으로 쓸 거예요. 노인들이 살기 편하도록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요 라고 말하니 주인 아저씨가 그럼 정말 다행이야. 우리도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 집 환경 정말 좋거든이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약에 대한 마음이 더 안정됐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주인 아줌마는 욕실의 핸드레일은 직접 설치했는데 노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했어.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추가 설명해 주셨어.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주신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계약 체결을 마치고 보증금과 3개월분 임대료를 지불했을 때 주인님은 집 열쇠를 건네주셨다. 내일부터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열쇠를 손에 쥐고 마음이 설렜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부모님을 내 곁에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였다. 중개소를 나온 뒤 나는 바로 인근 대형마트로 향했다.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리스트업하며 쇼핑을 시작했다. 아빠가 관절이 안 좋아 편안한 실내화를 2켤레 샀고 엄마가 밤에 물 마시러 자주 일어나니 침실 옆에 작은 물병을 샀다. 주방에는 낮은 높이의 절구와 막대기, 부드러운 식기 세제까지 사들였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온수 온도 조절기가 용이한 샤워헤드도 구매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고 혼잣말을 하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물건을 새 집에 옮겨놓고 정리하던 중 남편의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프로젝트 준비가 바빠. 라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살짝 뛰었다. 응, 좀 바빠.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어 라고 속여 대답했다. 남편은 피곤하지 않게 휴식도 좀 취해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나는 살짝 안심했지만 나중에 남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를 들키지 않는 게 우선이었다. 새집 정리를 거의 끝냈을 때 창문 밖에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와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급히 커튼을 살짝 닫고 숨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아차, 거의 들키기 직전이었다고 속으로 긴장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창문 근처에 가지 않고 부엌에서 남은 물건을 정리했다.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요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일이 그렇게 바빴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라고 말하며 국그릇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조금은 일하고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내일도 일찍 나가? 라고 묻자, 응, 아침에 준비할 게 많아 라고 속였다. 식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이들 이야기와 주변 이웃 이야기를 해줬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새집과 부모님을 떠올리며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 잠들기 전 나는 새집 사진을 카메라 롤에서 꺼내보았다. 햇살이 쨍하게 비치는 거실, 부모님을 위한 물건들이 가득한 주방.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상상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 남편에게도 말해야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날이다. 기대감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시어머니에게 오늘도 프로젝트 준비라 일찍 나가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차에는 미리 준비한 부모님의 여성용 가방과 간단한 식사도 싣고 있었다. 시내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부모님의 집, 오랜만에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띵동 문벨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고 엄마가 반겨주셨다. 아가야, 이렇게 일찍 왔어. 여행 가방도 챙겨왔네라고 웃으며 나를 안아주셨다.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나를 보고 잘 왔어. 아직 여행 준비도 안 됐는데 라고 긴장스럽게 웃었다. 부모님은 평소부터 절약형이라 여행이라고 하니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빨리 정리하셔요. 리조트 체크인 시간이 오후라 아침 중반에 출발해야 해요 라고 속이며 도와주었다. 엄마는 간단히 옷을 챙기고 아빠는 관절 보호용 스타킹까지 신어주셨어. 이거 뭐해요 아빠? 라고 묻자 관절이 아파서. 괜찮아, 몰래 입는 거야 라고 속삭여주셨다. 나는 마음이 아파 눈을 돌렸다. 이런 부모님을 더 일찍 모셔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살짝 들었다. 차에 탑승하자 아빠가 리조트 가격 좀 비싸지 않아? 너 돈 아끼라 라고 말하셨다. 아니에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편안히 쉬세요 라고 속이며 차를 몰았다. 도중에 휴게소에서 커피와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부모님은 서로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곧 진실을 말할게요 라고 다짐했다. 약 1시간 후 차가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자 아빠가 이곳이 리조트야? 아파트 같잖아 라고 의아해하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특별한 테마 리조트예요. 단독 빌라 타입이거든요 라고 말하며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새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자 부모님은 깜짝이었다. 엄마, 아빠, 이 집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다. 부모님은 발을 떼지 못하며 입을 벌렸다. 햇살이 쨍하게 비치는 거실, 주방에 놓인 아빠용 실내화, 엄마용 물병까지 모든 걸 보며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집 값도? 라고 울며 말했다. 결혼일에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에 못 오시는 거 아파서요. 이 집을 샀어요. 앞으로 매일 만나고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진실을 말하며 부모님을 안아주었다. 아빠는 안녕히 말하지 못하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시어머니 쪽? 라고 걱정하며 말하셨다. 걱정 마세요. 저 나름의 대책이에요. 이제 부모님은 편안하게 살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이후 함께 집을 정리했다.
엄마는 주방에 놓인 낮은 싱크대를 보며 이렇게 낮아서 요리하기 편하겠다라고 웃었고, 아빠는 욕실의 핸드레일을 만지며 정말 세심하게 준비했구나라고 속삭였다. 나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 물건을 정리하며 행복감을 느꼈다. 오후엔 인근 마트에 가서 부모님의 즐겨 먹는 음식을 사왔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해 먹었다. 엄마 요리 맛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엄마는 수줍게 웃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문을 보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베란다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급히 커튼을 살짝 닫고 부모님, 조금만 조심하셔요 라고 말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서 아무리 긴장해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밤은 부모님과 함께 이 새 집에서 처음 잠을 자는 날이다.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아침마다 시어머니에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아침부터 바빠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왔고, 실제로는 맞은편 주택으로 향해 부모님을 돌보았다. 아침엔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는 부모님과 인근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시장에 장을 봐서 저녁 메뉴를 마련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아빠는 공원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장기 게임을 즐기며 새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엄마는 주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새 환경에 적응하셨어. 하지만 나는 매번 창문을 살짝 열어보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 베란다에 기대 앉아 맞은편을 응시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부모님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대형 마트에 갔다. 채소 코너에서 시금치와 양파를 골라 장바구니에 넣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이 배추 좀 싸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일이 바빠 힘들어 보이는데 맛있는 거 해주고 싶거든 라고 마트 직원에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갑자기 발이 묶인 듯 채소 상자 뒤로 숨어 숨결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이 시간대에 이 마트에 올 줄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겨우 시어머니가 계산대를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는 급하게 물건을 계산하며 맞은편 공동주택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살짝 고개를 돌려나가야 맞은편 공동주택 베란다에 누가 우리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라고 속삭여 주셨어. 나는 급히 거실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시어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아 발을 딛고 맞은편을 쳐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찍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속이 뒤틀렸다. 화는 치밀었지만 지금이라도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뎠다. 엄마, 아빠, 앞으로 창문 커튼은 계속 닫아주세요. 오늘부터 햇살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아파라고 변명하며 긴장감을 누르려 했다. 이틀 뒤, 부모님을 데리고 인근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숍 창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를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맞은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심장이 쿵쿵 뛰며 손을 꼭 쥐었다. 엄마, 아빠, 제가 좀 나갔다 와요 라고 말하며 커피숍을 뛰어나가 관리사무소 앞에 숨어 있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관리 직원에게 102동 102호에 누가 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요즘 저기서 이상한 활동이 보여 걱정되거든 디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직원은 개인정보라 안내해 드릴 수 없어요 라고 견조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걸며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시어머니의 의심은 이미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고 그녀는 어떻든 이 집에 사는 사람을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나는 커피숍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이제 곧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하며 그래도 다투지는 마. 차분히 이야기해 라고 말해주셨어.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오늘도 일이 그렇게 바빴어?
라고 묻는 목소리에도 냉기가 느껴졌다. 나는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마치 감옥처럼 답답한 긴장감이 가득 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번엔 자신의 결정을 지키고 부모님을 지켜낼 것이다. 이틀 뒤 토요일 아침, 나는 맞은편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구운 빵과 부친 계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는 신문을 읽으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중에 공원에 좀 갈까? 문서라고 말하셨어. 엄마는 커피를 따르며 그래, 그럼 저녁엔 김치찌개를 끓여 먹자라고 웃으며 응답했다. 평화로운 아침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쾅. 문을 열지 않자 문을 세게 차는 소리까지 이어졌다. 나는 심장이 턱까지 뛰었다. 바로 시어머니일 거라는 직감이 왔다. 부모님은 깜짝이 되어 긴장하게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제가 나갈게요. 편안히 계세요. 라고 말하며 겉옷을 걸치고 문으로 갔다. 문을 살짝 열자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켠 듯한 표정으로 내게 쏘아보았다. 이 집이 뭐예요? 너 왜 여기 있어? 프로젝트 준비한다고 말했잖아. 시어머니는 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들어왔으며 거실에 있는 부모님을 보자 더욱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로서 시댁을 떠나고 친정을 모시는 거야? 세상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어. 시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을 세게 치며 그릇이 흔들렸다. 엄마는 겁먹어 뒤로 물러났고 아빠는 단단히 입을 닫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셨다. 나는 부모님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맞섰다. 시어머니, 제발 소리 좀 낮춰주세요. 부모님을 놀라게 하잖아요. 라고 차분히 말했다. 놀라게 한다고? 너 이런 속임수를 써서 시댁을 속이는 거야. 3년째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평온해졌어? 친정 갔다 오는 걸 막는 건 너를 위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여?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욕설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다. 시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시나요? 나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외쳤다. 작년 설 명절, 아빠 생일, 엄마 입원할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을 갈 수 없게 막았어요. 아빠는 관절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딸이기도 해요. 효도하는 건 제 권리잖아요. 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단호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권리. 며느리의 권리는 시댁을 잘 관리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거야. 친정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건 안 됐어. 이 집을 팔고 당장 시댁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는 나의 가슴을 밀쳤다. 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단단히 받고 절대 안 돼요. 이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번엔 제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아빠가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가야, 너 괜찮아. 라고 걱정하며 말하셨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렸다. 시어머니, 앞으로 제가 부모님을 돌보는 건 계속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해하든 안 하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 결정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런. 너 이렇게 버릇없이 굴다간다간 남편에게 말할 거야. 정말 몰라봐.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지만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국 그냥 욕을 하며 문을 세게 닫고 갔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부모님은 나에게 다가왔다. 아가야, 너무 힘들었잖아 라고 엄마가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위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할 거라는 생각이 마음에 걸렸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지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문을 세게 닫고 떠난 뒤 새 집안엔 잠시나마 침묵이 깔렸다. 엄마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나를 안아주고 아빠는 한숨을 쉬며 이제 시어머니 쪽에서 큰 소란 일어날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셨어. 나는 부모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요. 남편에게도 차분히 이야기할게요. 제가 잘 처리할게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엔 들뜬 기분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할 거야 라고 한 마리 꼬리에 꼬리처럼 따라왔기 때문이다.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나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화면에 보이는 건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어. 너 지금 어디야?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엔 당황과 함께 살짝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남편, 제가 지금 맞은편 빌라에 있어? 부모님을 모셔서 왔어요.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차분히 시작했다. 나는 결혼 3년째 시어머니가 친정을 갈 수 없게 막았던 여러 사건들, 아빠의 관절통과 엄마의 외로움,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나도 시어머니를 모르고 순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딸이기도 한 거잖아요. 통화 반대편에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고 싶어라고 애원했다. 알았다. 저녁에 집에 갈게. 시어머니 쪽도 제가 말할게 라고 남편이 말하자 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괜찮아졌어? 라고 묻자 네, 남편이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다. 1시간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너 이런 불효한 며느리. 내 아들을 설득해서라도 너를 제압할 거야.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난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못된 행동을 다 말할 거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욕설을 쏟아내며 협박했다. 시어머니, 그렇게 해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셔도 좋아요. 저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라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당황하며 이라고 말하다가 통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맞은편 빌라에 왔다. 부모님은 긴장하며 남편을 맞이했고 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협박까지 이야기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저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껏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사과했어. 그런 뒤 나에게로 와 여보, 앞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시어머니 쪽은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이 흘렸다. 고마워요. 남편시라고 말하며 남편을 안았다. 부모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마도 내일은 또 다른 공격이 찾아올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나를 지지해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어떤 발악이든 이번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문서 남편의 지지를 받은 뒤 나는 훨씬 안심하고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찍 맞은편 빌라로 가서 엄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
오늘도 햇살이 조금씩 창문을 비추는 시간에 나는 부모님을 위해 감자튀김과 계란 후라이, 따뜻한 우유를 차려놨어. 아빠는 신문을 읽으며 "이런 아침 식사를 오랫동안 못 먹었어 라고 웃으며 말하셨어.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다가야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라고 눈을 감췄다. 식사를 마치고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시어머니가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예전엔 분노에 찬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좀처럼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어. 나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식기를 정리했다. 오후에는 부모님을 데리고 인근 시장에 갔다. 시장에선 예전에 부모님이 자주 사시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를 만났어.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이분이 딸님인가요?" 라고 묻자 엄마는 "우리 딸이 우리를 모셔서 왔어" 라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셨어. 아주머니는 "정말 다행이에요. 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니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칭찬하며 시장 안 사람들도 우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해줬어. 장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변 이웃인 김 할머니가 다가왔다. "이분이 부인의 부모님인가요? 요즘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보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셨어. "네, 맞아요. 부모님을 모셔서 왔어요" 라고 답하니 김 할머니는 "부인 정말 효도심이 깊으시네요. 저쪽 아파트에 사시는 시어머니님도 종종 이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부인처럼 자신의 부모님을 챙겨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이런 이웃들의 말을 들으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 저녁엔 부모님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아빠는 "덤마 요리 맛이 최고야" 라고 말하며 밥을 3공기나 먹었고 엄마는 "내 딸이랑 먹으니 더 맛있어" 라고 웃으며 말하셨어. 식사 중에 창문을 살짝 보니 시어머니가 여전히 베란다에 서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협박하는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 나는 시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이웃들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고 있을지도 몰랐다. 저녁 9시쯤 남편이 왔다.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어. 아직은 여전히 화가 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해주니 조금은 진정됐어 라고 말하셨어. "정말로? 그럼 좋아" 라고 웃으며 답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내일 주말이니 함께 외식하자" 라고 제안했고 부모님은 기쁜 표정으로 동의하셨어.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잠들기 전 나는 부모님의 침실을 들렀다. 아빠는 잠들어 계셨고 엄마는 창문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묻자 "그냥 우리 아가야가 정말 수고해줬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어.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할게요" 라고 말했다.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의 베란다 불빛은 꺼져 있었다. 아마도 오늘 저녁 시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에 끌려가지 않을 거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다음 날 주말 남편의 제안대로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갔다. 식당에서 맛있는 갓 지은 회와 구이를 맛보며 부모님은 활짝 웃고 계셨어. 아빠는 남편과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제 우리 아가야도 마음 편해졌겠다" 라고 말하셨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길에 단지 내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여러 할머니들이 다가왔다. "어젯밤 시장에서 봤는데 이분들이 딸님 부모님인가요?" 라고 묻는 할머니가 있었어. "네, 맞아요" 라고 답하니 그 할머니는 "정말 착한 딸이네요. 저희도 아이들 때문에 시어머니랑 다투기도 했는데 부인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루시는 게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어. 문서 다른 할머니도 이어 말렸어. "요즘마다 맞은편 아파트에 계시는 시어머니님께서 종종 이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예전엔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요즘엔 심술구조하는 표정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부인이 부모님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 보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이웃들의 말을 들으니 부모님은 수줍게 웃고 나는 마음속이 따뜻해졌어. 남편도 여보,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속삭여줬어. 우리가 아파트 현관으로 갈 때 맞은편 아파트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살짝 엿보고 있었다. 이웃 할머니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님 부모님을 모셔서 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냥 끄덕이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어. 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이웃들의 직접적인 말을 듣고 부끄러웠나 봐. 저녁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여보가 부모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만 간섭하시고 편안히 계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 통화를 끊은 뒤 남편은 어머니가 이제 그만 포기하겠다고 말했어. 이웃들 말도 많이 들으셨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주니 마음을 바꾼 것 같아 라고 말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맞은편 빌라로 갈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살짝 긴장했지만 시어머니는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라고 평온한 목소리로 물어봤어. 부모님과 토스트를 먹었어요 라고 답하니 시어머니는 그래? 그럼 부모님들 건강하시냐? 라고 묻는 말을 뱉었어. 이는 시어머니에게 있어 정말 큰 변화였어. 나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아침 식사 챙겨 드세요 라고 말했어. 시어머니는 그냥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어. 오후에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이거 배추 사가. 부모님들 김치찌개 좋아하시잖아 라고 말하며 배추를 내밀었어. 나는 깜짝이 되어 고마워요 시어머니 라고 받아들였어. 시어머니는 그럼 잘 돌보아 라고 말하며 빨리 계산대로 갔어. 이런 시어머니의 작은 변화를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웃들의 호의적인 평가와 남편의 지지,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고수한 노력이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긴장하거나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가 배추를 건네준 그 뒤 우리 가족 간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아침마다 맞은편 빌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를 마주치면 그녀는 이제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오늘 날씨 추우니 부모님들 옷 챙겨주세요 같은 말까지 건넸다. 이런 변화를 보며 나는 오랫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 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나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예약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초대장을 건넸다. 시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부모님 결혼기념일 파티에 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럼 할게 라고 응답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부모님에게 꽃다발과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가져왔어. 오래전부터 인사드릴 겁니다. 이제껏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많이 했다는 점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을 때 부모님은 급히 아니에요. 이제 함께 잘 지내면 되죠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아빠와 맥주를 마시며 예전 시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엄마와는 요리 비법을 공유하기도 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남편에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나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평화로운 가족 모습이었다. 이후로는 주말마다 세 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를 하거나 교회에 소풍을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아빠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기 게임을 하며 이제야 정말 평화롭다 라고 말했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갈 때마다 서로 좋아하는 재료를 사다 주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매일 약을 사다 주고 따뜻한 계란탕을 만들어 왔어. 어머니,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하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맞은편 빌라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햇살이 저물어 창밖이 어두워지자 아빠는 네 집 정말 좋아. 매일 너랑 만나고 이웃들도 다 착해서 라고 웃으며 말했어. 엄마는 자가야. 너 때문에 이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나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부모님의 웃는 모습을 보며 결혼 3년째 시어머니에게 친정을 갈 수 없게 막히던 아픔도 비밀리에 빌라를 사는 긴장감도 모두 잊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노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속이 온통 감동으로 차였다.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우리는 함께 창문 밖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들이 켜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너 정말 잘했어. 만약 너가 포기했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남편이 나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야, 내가 나를 지지해줘서 가능했어 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준다. 그녀는 가끔 부모님들 잘 돌보고 있네 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함께 부모님을 돌보아준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배웠어. 효도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고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족의 화합은 서로의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밤이 깊어 부모님을 안내하고 맞은편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았다. 평화롭고 따뜻한 이 밤처럼 앞으로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겨낸 속 시원한 결말이자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다.